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력 진단을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가 대상인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월드엑스포 홍보차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다보스 등 유럽 2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남구 용호 별빛공원의 전시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소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에다 책을 보며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북구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종 후보지를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등수를 매기지 않는 평가라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도입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빠져 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가 청소년 단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는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고2 학생이 시험을 칩니다.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참여 희망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 자율이 아닌 전수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별도의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만들어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해 부산 학력개발원까지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평가 대상인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은 평가 중심 교육 지금 당장 철회하라! 교육청은 등수와 점수가 나오지 않는 학생 학력 데이터 수집을 위한 평가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또 하나의 시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가라는 것 자체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평가 결과가 잘 나와야지 압박을 받지 않고 뭐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하나가 아무리 생기부에 기대되지 않는다 해도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수 실시되는 것이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 부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사실 이제 교사와 학생이 진로에 대해서 상담한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인 시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는 평가를 강화하고 진단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속아내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도들과 봤을 때 지금 상황에 맞는가, 도움이 되는가 했을 때 그러면서 정작 평가의 대상인 시험을 쳐야 할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평가 전수 실시 결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시즌에 학교에서는 사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참여를 하고 신청을 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통신문이 내려오고 하니까 학생들은 이게 뭐야? 가서 찍고 자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학교가 입시를 위한 평가 위주 교육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월드엑스포 홍보차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다보스 등 유럽 2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인 2023 다보스 포럼 한국인의 밤 현장에서 2030 월드 엑스포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인의 밤은 전 세계 유력 인사를 초청해 2030 월드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개최 후보 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박 시장은 현 시점이 4월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를 앞둔 유치교섭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유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도 시간을 쪼개 프랑스에 상주하는 아프리카 지역 국제 박람회 기구 대표 등을 만나 부산의 섬세한 준비 상황과 뜨거운 유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 다음으로 46개국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많아 교섭 전략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유치 전략을 마련한 만큼 이번 면담에서는 상호 긴밀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 참석한 뒤 20일 귀국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구 용호부두는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데 이어 도시 농업이라 불리는 스마트팜도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젠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전시 체험장도 들어섰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호 별빛공원의 전시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부두관리동으로 쓰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엔 상설 전시실과 미디어 아트존이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1950년대 용호부두 일원에 있던 염정과 관련된 사진과 문서 등을 지금과 비교 전시했습니다. 미디어 아트존은 용호부두 앞바다를 보여줍니다. 물 위와 물 아래를 잠수함을 타고 오가는 느낌을 갖도록 했습니다. 물속 고래를 만지면 소리를 내고 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빛이 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2층은 책이 있는 휴게실로 꾸며졌습니다. 천여 권의 다양한 신간을 볼 수 있고 바깥 경치를 보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사업엔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평소에도 용호 별빛공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고 편안하게 바다를 보면서 독서를 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앞으로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공원에는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바다를 접한 부두 난간과 공원 바닥볼 그리고 조명탑의 레이저 조명이 빛을 냅니다. 버섯과 채소를 생산하는 스마트팜에 이어 전시 체험관도 들어서며 경관 조명에 그쳤던 공원의 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된 겁니다. 남구는 올봄 공원의 봄꽃 전시회를 갖는 등 사계절 축제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근 선착장에 먹거리 타운도 조성할 예정이어서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용호 별빛공원 전시체험관은 이용객들이 많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열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에 다시 돌입합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종 후보지를 압축하는 과정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의 올해 예산은 6,173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530여억 원 증가했습니다. 구는 올해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총 예산의 72.6%를 편성하였고 신청사 건립, 북부관광 트래블로드 조성 등 민선 8기 중점 핵심 사업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는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지난 2011년 5월 덕천 초등학교가 신청사 예정지로 선정됐지만 학부모와 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구는 올해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모든 선택지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407억 원의 신청사 건립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낙동강과 금정산, 대천천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연결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북구 트래블로드 조성 용역에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화명 생태공원에는 별빛 테마공원과 수상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북구에서 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셋째 이상 자녀는 9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북구는 위원회를 통해
최종 신청사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되면 오는 2월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종이박스 제조 공장 앞 폐지 더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화재로 컨테이너와 종이박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2030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할 때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9명에게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전세금 13억 5천만 원. 하지만 A씨는 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자본으로 대출을 일으켜 오피스텔을 매매했는데 금융기관의 1순위 수익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을 변제해 우선 수익자로 변경하겠다고 임차인을 속였지만 실제 임차인에게 돌아갈 돈은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다 싸게 집을 구하려던 이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전세 대출을 악용하는 임대인의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까지 가담하면서 청년들이 속수무책으로 범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부산 지역 청년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네, 제도 자체가 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 집을 구하러 가는 과정,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일 좀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 요소는 같이 동행해주는 게 좀 많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되자 청년 주거안전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불안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 반환 보증료 2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 기반을 잡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를 구할 때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집을 찾기 위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택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계약 전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와 주식회사 AI인사아트는 오는 3월부터 부산시 내 16곳의 구군 보건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안저검사 실시를 앞두고 보건소 인공지능 기반 안저검사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안저검사는 인공지능을 통한 안과질환 진단 서비스로 간편하고 쉽게 당뇨성 망막변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3대 실명 유발 질환을 선별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9억 원을 투입해 부산시 내 초등학교 4곳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 출입문과 연결 도로 주변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해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강서구 전역 도시관리 계획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강서구 전역 도시관리계획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은 기존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번 연구 용역에 5억 원을 들여 약 18개월 동안 진행해 2024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하구는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에 선정돼 오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좋은 정책상을 받습니다.
좋은 정책상은 전국 평생학습 도시의 우수한 정책 발굴과 민관 산학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도시 현장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수여되는 상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서구청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 조성을 위해 시 구비와 각계 후원 금품 등 1억 9,400여만 원으로 관내 취약계층 4,1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183개소에 성금과 각종 성품을 지원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약사회는 지난 14일 부산 서구청에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제일교회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아 암남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10kg 백미 45포를 기탁했습니다. 백미 45포는 설 명절 전 저소득계층 45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구 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 13일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를 실시해 독거 노인과 부자 가정 등에 떡국떡을 전달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GS25 편의점 서구 대형로점은 지난 13일 설 명절을 맞아 서대신 1동의 취약계층들을 위한 음료수 세트 4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서대신 1동 이웃사랑 실천에는 지난 16일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kg 백미 50포를 기탁해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3동 새마을문고에는 지난 16일 관내에 위치한 경로당 2곳에 2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기증했습니다. 해당 선물은 이 단체가 작년 연말 새마을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받은 상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3동의 사랑의 이웃사촌 후원에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아 10kg 백미 60포를 서대신 3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백미는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60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대신 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 6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과일과 식료품 세트 등을 전달했습니다. 서구 동대신 이동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설맞이 참기름 나눔 행사를 갖고 관내 취약계층 15세대에 참기름과 함께 훈훈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서구 동대신 3동 작은 행복 나눔에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55세대에게 10kg 백미 55포를 전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수영구 망미이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식당인 온천골에서 지난 12월 29일 망미이동 저소득층을 위해 햇반과 두유 등 각각 100박스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대연 5동 소재 더 편한 통증의학과 의원은 지난 13일 대연 5동 행정복지센터에 설 명절을 맞이해 저소득층을 위해 10kg 백미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 1동 소재 주식회사 우주가스팩공업도 지난 1월 16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10kg 백미 120포를 문현 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 2동 관내 식당인 대박집은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문현 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공립 어린이집 중 사랑 가득 어린이집과 센텀 비스타동원 1차 어린이집, 그리고 오션블루 어린이집 3개소로부터 1년간 어린이들이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동전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은 총 146만 140원으로 성금과 떡국떡 36kg으로 밀락동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관내 철인의 떡공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독거 노인을 위해 떡국떡 200kg 100인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수영동 민간사회 안전망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3만 원 상당의 참기름, 들기름 세트 100개를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 라면 550박스를 익명으로 기부했던 것에 이어 10kg 백미 30포와 돼지 저금통이 각각 모라 3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전달됐습니다. 이영회 모라 3동장은 스스로를 밝히지 않고 이웃사랑 실천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주례 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민들레 봉사회로부터 홀로 어르신 15세대를 위한 설 명절 후원 물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정 주례 3동장은 민들레 봉사회에서 주기적으로 홀로 어르신들께 물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북구 화명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관내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장미마을 나눔 실천가게 10개소를 방문해 감사 서한문과 마스크 등이 담긴 감사 꾸러미로 감사함을 전하고 올 한 해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북구 만덕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주민 곽영혜 씨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기물 이웃돕기 상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8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